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남자이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서 남자 3명이서 같이 살고 있죠. 사실 저희 첫째 아들은 제가 마음으로 낳아서 길렀어요. 그치만 저는 아들 둘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저와 아내는 제가 30살 때 만났어요. 아내의 첫인상은 정말 청순했고 몸도 너무 가녀렸고 얼굴도 창백했죠. 그런데 만나고 보니 정말로 몸이 너무 약해서 자주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을 받아보게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여자친구는 아마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일찍 돌아가셨다며 유전일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다 걸렸고 감기도 자주 걸렸죠. 그래도 저는 연약했던 여자친구를 위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한약도 지어서 먹여도 보고 다양한 비타민 등등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여봤죠. 운동도 시켜봤는데 딱히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그녀가 너무 좋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에 결혼을 하고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태교를 하면서 옆에 있어줬는데 아내의 몸이 약해서 그런지 유산이 되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아내가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티는 내지 않고 힘든 아내에게 위로를 해주었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임신을 했는데 그 생명도 유산이 되니 그러면 안 되지만 아내에게 쓴소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 여보, 우리 아이 입양할까?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도 아내가 아이를 낳고 고통은 싫고 자식은 갖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이기적이라고 욕했습니다. 그치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싶긴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살짜리 민수를 입양했어요. 정말 작고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와 아내는 조금씩 예전의 관계를 되찾은 것 같았고 민수를 입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는 민수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임신을 하니 기쁘긴 하더라고요. 그치만 아내는 이미 2번의 유산을 했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신기하게 이번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만삭이 되어 갈 때쯤 의사 선생님께서 산모님 몸이 너무 약하셔서 아기를 낳게 되면 아마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실 거예요. 지금 아기를 포기하시는 게 어떠신지.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아기를 낳게 되면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내, 둘 중 한 명은 생명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첫째가 있기도 하고 아내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우리 둘째 포기하자. 민수 있잖아, 응? 나 너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꼭 낳고 싶다며 둘 다 죽지 않게 정신줄 꽉 붙잡을 테니 믿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믿기로 했는데 아내는 둘째를 낳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면서 저와 2아이만을 남겨놓고 간 아내를 원망했죠. 병원에서 아내의 짐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는데 편지 속에는 여보, 미안해. 내가 고집을 피워서. 그치만 난 꼭 죽기 전에 아이를 낳고 가고 싶었어. 여보한텐 미안하지만 난 내 소임을 끝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들 잘 키워줄 수 있지? 내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거야.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둘째 민영이를 낳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래도 아내가 후련히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저희 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민수와 둘째 민영이는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2아들을 똑같이 대우하며 부모의 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정말 친형제인 줄 알아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2아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아이들을 돌볼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집 근처에 사시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일을 할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제가 퇴근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다지면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 정말 피곤했고 얼른 씻고 자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죠. 그래도 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사이가 좋아서 제가 피곤한 줄 알고 저를 배려해 둘이서 놀더군요. 아직 어린아이지만 일찍 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본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외투를 걸어두려고 이불을 밟았는데 갑자기 이불 속이 푹 하며 음식물이 잔뜩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그것을 밟으니 미친 듯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에게 이거 누가 그랬어?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랬지? 라며 잔뜩 혼냈습니다. 음식은 제가 아침에 먹으라고 차려놓고 출근한 국이랑 밥인데 먹지 않고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그릇째 이불 속에 넣어놨더라고요. 민수야, 민영아. 아빠가 아침에 차려놓고 간 음식을 여기다 두면 어떡해. 안 먹을 거면 싱크대에 놔뒀어야지. 라며 아이들을 혼냈고 어린 두 아이를 벽에 세워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때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왜 애들 이불 밑에 음식 놔두게 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야지. 라고 화를 내니 엄마는 애들이 너 퇴근하고 오면 먹인다고 그렇게 놔둔 거야. 난방 틀면 돈 많이 든다면서. 식으면 안 된다고 이불 밑에 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자기 아빠 퇴근하면 먹일 거라고 첫째랑 둘째가 얼마나 고집을 피우던지. 할미인 내가 손주를 이길 수 있나? 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메어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자고 있는 아이들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 같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첫째와 둘째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일하는 도중에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서요.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학교에 데려다 주지 못했고 첫째가 둘째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해서 첫째를 믿고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어머니도 어떡하냐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이들에게 큰일이라도 났을까봐 아이들 학교 가방에 달아놓았던 위치 추적기를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집에서 1시간 정도 걸어야 나오는 우체국으로 잡히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직장 팀장님께 겨우 사정해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는 민수와 민영이가 있었는데 둘은 편지를 보내달라고 우체국 직원에게 떼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표를 붙이지 않아 우체국 직원은 보내줄 수 없다며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한 뒤 아이들을 끌고 우체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첫째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여기가 지금 학교야? 너 할머니한테 민영이 데리고 학교에 잘 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 위험하게 둘이서 왜 이렇게 먼 곳으로 와? 형이 됐으면 동생을 잘 지켜야지. 라고 화를 냈어요. 민수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민영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까지 자기 동생을 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무슨 편지를 어디에 보내려고 여기로 왔는지 물었더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빨리 말 안 해? 왜 여기까지 왔냐고! 라고 하니 민수는 그제서야 자기들이 보내려던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편지를 열어 내용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편지는 죽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고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다며 서툰 한글 실력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희 4명이서 같이 있는 그림과 함께 엄마, 우리 가족 사진이야. 엄마 보고 싶어. 오늘은 꼭 우리 꿈에 나와줘. 사랑해. 라고 적었더라고요. 아직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는 생각에 저는 고개를 떨군 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는 둘째를 낳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서 가족 사진도 없더라고요.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순 없는 걸까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아직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곧장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술주정이 조금 있으세요. 술을 먹고 많이 취하셔서는 실수로 저희 첫째 민수를 붙잡고 애야, 넌 네 친엄마가 궁금하지 않니? 너희 아빠가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알아? 네 아빠가 너 입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민영이랑 너는 친형제가 아니야. 라고 해버린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어린 10살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또래에 비해 성숙한 편이라서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 민수는 그때까지도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민수가 아빠, 나 주워온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무슨 민수가 주워온 자식이야. 할아버지가 취하셔서 장난친 거야. 아니야, 난 민영이 형 아니야. 난 주워온 자식이야. 저는 너무 놀랐죠. 정말 어린아이여도 입양이라는 게 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민영이 말고 나만 혼낸 거지? 아까 우체국 갔을 때도. 아니야. 아빠는 민수가 첫째니까 동생을 잘 돌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민수는 평생을 제가 친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텐데 예고도 없이 그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으니 충격받을 만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엄마한테 편지를 쓰려고 우체국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친엄마가 아니라고까지 하니 아직 10살밖에 안 된 민수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저에게 반항을 하며 이거 싫다 저거 싫다 했고 그렇게 단짝처럼 친하게 지내던 민영이와 멀어졌습니다. 둘은 맨날 싸우다 보니 저를 힘들게 했어요. 민수는 계속 저에게 친엄마 찾는다고 했고 민영이가 어떤 물건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왜 해? 넌 내 친동생도 아니잖아. 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이좋은 형제여서 둘을 두고 걱정 없이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민수가 삐뚤어져 버리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둘은 항상 싸워서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그것들을 치우면서 하루 일과를 끝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하늘에서 제가 아들을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아내만 생각하면서 꾹 참고 키웠습니다. 항상 등하교도 같이 했던 민수, 민영이는 각자 다니게 되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를 마치고 민영이는 혼자서 집을 걸어오다가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위반을 하던 자동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던 도중 급히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그렇게 둘째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민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은 잠깐 밖으로 나가셔서 저와 민수는 둘이서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급히 나오시며 아버님, 민영이 혈액이 부족해서 어쩌죠? 민영이가 특수한 혈액형이다 보니 저희 병원에는 혈액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첫째 아이가 혈액이 맞는 것 같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과다출혈이 너무 심해서 공급할 혈액이 필요했는데 둘째에게 혈액을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첫째가 유일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우연히 둘째와 첫째가 혈액형이 같아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워낙 민영이를 싫어해서 친동생도 아닌데 내가 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민수를 설득할 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민수 앞에 쭈그려 앉으시며 얘기하시더군요. 민수야, 지금 동생이 많이 아파. 어쩌면 하늘나라로 갈지도 몰라.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피를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해. 좀 아프겠지만 그러면 동생이 살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이죠. 민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고민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민수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아서 헌혈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민영이를 위해 자신의 피를 나눠줄 생각을 해주니 고마웠죠. 그때까지 저는 민수가 단지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는 봉사정신으로 피를 주겠다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민수 팔에 주사 바늘을 꼽고 피가 나오는 것을 저와 민수는 보다가 갑자기 민수가 저를 쳐다보며 펑펑 울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안부 인사 전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얘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 우선 달래주고 주사 바늘을 얼른 뺐죠. 민수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감더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민수야? 다 끝났어. 이제 일어나도 돼. 왜 눈을 감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민수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다 놀라셨죠. 민수는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아 동생에게 주면 자신은 곧 죽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너 그럼 죽을 줄 알면서 왜 피를 준다고 한다고 했어? 라고 하니 나는 사실 동생이 좋거든. 내가 저번처럼 같이 손잡고 횡단보도 건넜으면 이런 일 안 생겼잖아. 민영이 이렇게 된 거 내 탓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펑펑 울어버렸는데 정말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래 중에서 나름 성숙한 편이라고 자부했던 저희 첫째도 알고 보면 똑같이 어린아이인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니. 그때 저는 민수한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도 저희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고 물으면 굉장히 고민할 텐데 친동생도 아닌 민영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준 민수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돌아가 꼭 안아주며 고마워 아들 이라고 했고 민수가 뽑아준 피 덕분에 민영이의 수술은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영이와 민수는 예전처럼 다시 각별한 형제 사이로 돌아왔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도 어느덧 커서 말썽도 부리지 않고 의젓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일에 저희 3명은 항상 묘지에 방문해서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며 늘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민수와 민영이를 정말 사랑하고 이 두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우리 아내의 몫까지 열심히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